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현지 시간 16일 해제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우리는 중동에서 다른 전쟁에 의지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 이를 성취했다고 자축했지만 중동의 동맹국들의 속내는 달라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4일 유럽연합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의 불법 건축을 지원한다며 이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이시 에이전시는 AP통신을 통해 지난해 서유럽의 유대인 9,880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연간 유대인 이민자 숫자로는 역대 최고 수치며 그 원인은 유럽 내 반유대주의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합의로 서방의 제재에서 풀린 이란이 중동 전국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미 영향력 확대를 놓고 대립 중인 사우디와의 경쟁 관계가 1층 격화돼 향후 중동 세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란은 이번 핵합의에 따른 서방의 제재 해제로 그동안 국제사회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싣고 영내 영향력 강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재 해제로 이란의 재정 상황이 크게 호전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시아파 세력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내전 중인 좌파 세력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미 순위 시아파 대결을 통해 지역의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와의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양측이 직접적인 군사 대결로 치닫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현 중동 정세 하에서 양측의 대결 결과는 향후 중동의 새로운 세력 판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전문가들은 18일 미 외교협회 기고를 통해 이란이 지원 중인 헤즈볼라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연 2억 달러 현금 지원 외에 무기, 훈련, 정보, 병참 등의 지원을 받아왔으나 지난 18개월간 이란으로부터 지원이 대폭 감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 제재 해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헤즈볼라의 세력 확대로 인접 레바논이나 시리아와의 무력 마찰 가능성이 커졌고 인접 요르단이나 이집트도 정정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미 오바마 행정부와 이란 및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이스라엘은 이번 핵합의에 강력 반발해 미 의회 등을 앞세워 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안보자문위원 출신인 척 프라일리츠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이번 핵합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제재 해제를 계기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회복해 정보 교환 등을 통한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전면 등장으로 중동의 정세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우디도 내부 모순이 악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보수파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유가 하락과 IS 등 내부 분열, 미국의 지지 상실, 이란의 부상 등 내후 외환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수파의 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서방의 이란 제재 해제가 알려진 직후 총리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은 핵합의 이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ומדיניות ישראל הייתה ונשארה בדיוק כפי שהייתה, לא לאפשר לאיראן להשיג נשק גרעיני. מה שברור הוא שלאיראן יהיו מעתה יותר אמצעים להפנות לפעילות הטרור והתוקפנות שלה באזור ובעולם, וישראל ערוכה להתמודד עם כל איום.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인 길라드 에르단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세계 강대국과 이란의 핵합의 실행은 중동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이란의 정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안부 장관을 겸한 그는 또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길 기대한 중동의 모든 국가에는 오늘이 힘든 날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견이 되던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 해제는 테러리즘의 바퀴에 윤활유를 치는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낙관론이 국제사회를 눈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강경파 일각에서는 이란 핵시설 선제 공습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4일 유럽연합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의 불법 건축을 지원한다며 EU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EU의 정착촌 내 활동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현지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그는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을 둘러보고 온 리쿠드당 의원들 앞에서 EU 활동에 불만을 표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EU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더 나은 조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를 만나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 당국은 현지 시간 14일 자국의 군용기들이 시리아에 투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 공군과 함께 공동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수호의 25 지상 공격기 2대가 시리아 미그 29의 호위를 받으며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조종사들이 이번 임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리아의 러시아 군 기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호의 25가 흐메이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시리아 전투기들이 호위에 나서는 동영상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수호의 25 지상공격기가 14일 어떤 목표물을 공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리아 분쟁에 개입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의 전투기가 이슬람국가 IS의 군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IS 시설물과 함께 반군 장악 지역도 공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유대주의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서유럽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 수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유대인 관리청 주이시 에이전시가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관리청은 AP통신에 지난해 서유럽의 유대인 9,880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연간 유대인 이민자 숫자로는 역대 최고 수치로 전년 대비 10% 이상 많으며 2013년 이민자 수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대인 이민의 대다수는 프랑스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원인은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1월과 올 들어 마르세유에서 4명의 아랍계 청년들이 유대인 교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내 유대인들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해 전통 모자인 키파와 스컬캡을 쓰는 것조차 고심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영국에 살던 유대인 800여 명도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며 뒤이어 이탈리아, 벨기에 순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 국가 역시 반유대주의로 인한 이주이며 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2차례씩 봄과 가을에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났던 브레드 TV에서 이번에는 꽃이 만발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회복 순례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24일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이렇게 두 번의 회복 순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올리브 코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무화과 코스는 지금까지 한국의 순례자들에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구역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바돌로메 그리고 다데오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베두인 텐트 안에서 쏟아지는 사막의 별들을 보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 음악회를 가지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코스와 무화과 코스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순례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스라엘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